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간 비트코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 벌써 12월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마무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아직 집에 트리도 설치 못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뭐 길을 가다 보면 나긴 하는데 집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나 뭔가 그런 거를 즐길 여유가 없어가지고 연말 분위기가 살짝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이제 뭐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연말 연시 이제 가족과 친구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좀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 생활에 여유 가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또 들려드릴 텐데 미국 정부가 금을 팔아서라도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왔었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된 얘기인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 신시아 러미스라고 하는 와이오밍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 비트코인 내슈빌 올해 이벤트에서 이분이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 장면을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Strategic Bitcoin Reserve 해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라는 거를 이분이 써서 이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이기가 시작되면 아마도 이 신시아 러미스 의원과 그 다음에 또 이 상하원이 다 공화당으로 지금 과수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대박 히트라는 건 우리가 이제 느낌적으로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일단은 이 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액트 2024라고도 이제 부르는 이 법안입니다. 근데 이렇게 7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누가 이렇게 고맙게도 누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1번, 미국 전역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시설을 마련하겠다. 시설 어떤 걸까요? 뭐 거래소 아니면은 커스터디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 콜드 월렛을 담는 어떤 뭐 금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거잖아요. 미국도 금괴 8,000톤에 달하는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괴를 이 뉴욕 연방은행 지하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게 거기 있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겠죠. 일단 그런 게 마련된다 하고요. 2번, 비트코인 매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향후 5년간 20만 BTC씩 매년 매수를 할 거예요. 정확히 25년부터 29년까지라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만 BTC를 가지면 이거를 최소 미니멈 20년을 보유하는 게 또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지 말고 20년은 적어도 절대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 이상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유량 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 2가지 포인트인데, 외관법인을 써서 분기별로 회계감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양을 속이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 2번째 방식이 특이합니다. 암호 방식 인증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장표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콜드 월렛 주소예요. 미국 정부도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미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져온 건데, 이게 미국 정부 주소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 콜드 월렛 주소에 이만큼의 밸런스, 잔액이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다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가 있나요? 15,645개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 주소예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 암호 증명 방식으로 잔액 증명을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분기별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분기 말에 이렇게 한번 출금을 하는 겁니다. 소액을 0.01 비트코인을 여기 출금을 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해서 트랜잭션 레코드에 찍힙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주소의 소유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블록체인의 어떤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지갑이 내 거라는 거를 증명하는 방법을 내가 그냥 소액을 여기에서 출금을 시키는 방법으로 매달 또는 매분기 뭐 내가 원하는 주기에 따라서 남들에게 증명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Proof of Reserve, 잔액 증명, 뭐 보유량 증명이라고 해서 우리 너네 속이지 않을 거야. 나 고객들 비트코인 다 잘 가지고 있어라는 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이게 이렇게 하겠다, 비슷한 방법을 차용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타 정부기관 보유분을 모두
SBR로 이관하겠다. SBR은 이제 약자죠. 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약자입니다. 타 정부기관이 뭐 비트코인을 몰수하든 아니면 무슨 뭐 세금을 받던 뭐 아니면 결제를 받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다가 팔지 말고 전부 SBR로 이관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된 정부 계정에서 관리하겠다, 비트코인을. 근데 이제 각 주정부도 자원을 해서 분리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모아라 라는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5번이죠. 예, 주정부가 만약에 자기네가 원할 때는 그냥 이 세그리게이티드 어카운트라고 해서 미국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어카운트 밑에 붙어있는 세그리게이티드 어카운트, 분리 계정이라고 합니다. 분리 계정에다가 모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계정은, 그 지갑은 이제 주정부 소유지만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마스터 지갑, 그게 연방정부 거니까 연결이 될 수 있고 하나의 통합된 밸런스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번, 매년 연준이 순이익의 60억 달러를 SBR에서 비트코인을 사는데 쓰게 해라 라는 겁니다. 이제 연준도 net earning이라고 해서 순이익이 날 때가 있어요. 순이익이 안 날 수도 있고 순이익이 날 수도 있겠죠. 연준은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순이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예대마진이 한 해 동안 장사가 잘 되면은 순이익이 남는 거고, 아니다, 너무 뭐 예금액 많이 찾아가고 대출 뭐 부도율도 많이 낮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손실이 나는 거죠. 근데 연준도 은행이라고 보고 순이익이 나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60억 달러는 무조건 SBR로 보낸다.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서 이런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정부가 미국 시민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절대로 빼앗거나 몰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개인의 어떤 권리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7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긴 법안은 아니에요. 제가 원문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포인트들이 딱 정리되어 있는 그런 아주 크리스탈 클리어한 법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00만 비트코인을 그래서 어떻게 매수할 거냐에 대한 의심이 지금 온갖 미디어에 도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뭐 대략 한 1비트코인에 9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100만 BTC를 매수하려면 9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900억 달러를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연준의 순이익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연준이 순이익이 안 나면 못 사는 거고, 순이익이 나는 해에는 그 순이익에서 60억 달러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순이익이 안 나면 비트코인은 못 사는 거니까 앞으로 25년부터 5년간 20만 BTC씩 사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살 거냐라는 거죠. 근데 시니시아 러미스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약 110억 달러어치 금 보유 증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금 보유 증서라고 합니다. 골드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요 정도 되는 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증서예요. 요거를 1973년 기준 명목가액 온스당 42.2222불로 적용되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공정시장 가액에 의해서 다시 재평가 받은 적이 없고 그냥 73년 명목가액 기준으로 110억 달러어치 금 보유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티아 러미스 의원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금 보유 증서를, 연준이 가지고 있는 보유 증서들을 다 재무부로 이관을 하고 재무부가 이거를 공정가액으로 재산정하겠다는 겁니다. 공정가액, 지금 금이 온스당 2,500불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장가, 그러니까 시장가 기준으로 공정가액을 다시 산정해서 증서를 재발행하면 이 재발행된 기준으로 원래 금 보유증서 가치 110억 달러와 재발행된 보유증서 간의 가치 6,750억 달러 간의 차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 가격을 적용하면 이 새로 발행되는 보유증서 가치가 6,750억 달러로 껑충 뛰니까 900억 달러는 뭐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드 서티피켓 중에 일부를 시장에 매각해서 900억 달러를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대량의 금 매도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 금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뭐 6,750억 달러로 다 팔겠다는 건 아니고 현재 비트코인을 마련할 수 있는 20만 BTC를 마련할 수 있는 200억 달러 정도 매년 200억 달러씩 이렇게 팔겠다는 거니까 이제 금 시장가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주장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티아 러미스 의원의 현재 아이디어는 이렇고요. 이제 저는 그러면은 이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신티아 러미스 의원은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겠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건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좋죠. 뭐 미국
미국의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가져오고 금 보유증서 재발행해서 그 차익을 가지고 비트코인 매수하고 이런 전략도 좋아요.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이 신티아 러미스 의원이 왜 하려고 하는 거냐면 미국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비트코인의 그 시장 가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걸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가치도 올라가고 미국 달러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부 부채, 이 정부 부채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결국 순자산 대비 부채니까 GDP 대비 부채, 순자산 대비 부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채 비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어떤 장기적인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뭐 이번 임기 4년만 끝나면 내려와야 되고 더 직접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거를 해야만 하는. 뭐냐면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뭐예요? 지금 관세 장벽을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중국에 기존에 얘기했던 60% 추가 관세에 10%더 매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SNS에다가 길게 썼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에는 25% 내게 하겠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서 이제 펜타닐이라고 하는 미국에 굉장히 지금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는 마약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국경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다.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서 막 들어온다. 그러니까 일단은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매기겠다라는 거고, 이 펜타닐의 진원지가 중국이라고 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중국이 멕시코 국경,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미국에다가 일부러인지 아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아무튼 마약을, 펜타닐을 막 집어넣고 있는데 중국의 추가 관세, 보복 관세를 많이 매겨서 미국으로 아예 중국산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중국 때리기에 그래서 진짜 진심입니다. 아예 달러 헤게모니,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패권주의를 넘볼 수 없게 자기 임기 내에 제대로 손봐주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좀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제대로 잡았다, 정말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중국을 때리려고 하는 거라면 제대로 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중국에서 이제 5년이나 유학을 해봤기 때문에 이 중국 내 사정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일반 분들보다는 많이 알잖아요. 이 2021년 기사인데요. 이 시진핑 지금 현재 국가 주석이 상하이방을 굉장히 많이 견제하거든요. 이 장점인 전 주석을 기반으로 뭉쳐진 하나의 또 정치 세력입니다. 굉장히 고액 자산가, 부자, 뭐 엄청난 부자들과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자들이 있는 하나의 정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일당 독재 체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패권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상하이방을 엄청나게 이 시진핑이 견제를 하는데, 상하이방을 견제한다고 해서 21년에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을 공표를 했었습니다. 이 상하이와 선전에 보통 중국의 이제 대규모 증권 거래소들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하이 증시, 선전 증시, 뭐 선강통, 후강통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력을, 금융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베이징에도 증권 거래소를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이 시진핑의 이 견제가 한번 카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이방으로 불리는 장점인 전 주석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목적이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계속해서 상하이방을 견제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 해시레이트가 여전히 2위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비트코인의 채굴 해시레이트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심지어 채굴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왜 발생하는가? 중국인들이 정말 열의를 다해서 비트코인에 채굴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시진핑의 상하이방 때리기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이방 그 권력자들은 시진핑의 어떤 권력 그 견제로부터 자신들의 자산을 일단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 자산을 몰수당하지 않고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하이방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이 재계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비트코인 채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중국 어떤 저 시골에 가면은 데이터 센터 하면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거대한 이 공장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구나, 아니면은 뭐 텐센트나 중국도 이제 뭐 알리바바나 이런 대규모 IT 기업들이 있죠. 이 IT 기업들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 장치가 들어있는 데이터 센터구나
하고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시정부와 상하이방의 권력자들과 그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 있는 지역의 어떤 그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상하이방의 이런 권력자들이 결탁을 해서 그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몰래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어떤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도 하고 뭐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채굴 열풍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되게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하이 법원이 암호화폐 소유가 중국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상하이 법원, 상하이 방의 근거지 상하이 법원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거래와 보유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중국에서 개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하이 방의 자산에 어떤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를 법원 차원에서 상하이 법원 어떤 뭐 상하이 방 권력자들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법원의 판사들이 불법 아니다라고 판결을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유튜브인데요. 컨텐츠인데 캡틴 따거라고 중국에서 뭐 베이징 대학이라는 굉장히 1등 대학교 나오시고 지금 이제 중국 여행 유튜브를 하시는 여행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상하이에 가서, 여기도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에 가서 굉장히 돈이 많으신 이 부자를 만나서 그분 집에 이제 초대받아서 얘기를 막 나누는 그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비트코인이 10,000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몇 개가 있는지 밝히진 않으시고. 그런데 재산이 그래서 이제 10,000개니까 1조 원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 가치 저장 수단이고 나 막 10,000개까지 있었어. 뭐 지금도 많아. 근데 정확히 밝힐 수는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상해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엄청난 부자신데 이제 비트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설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중국의 뭐 꼭 상하이방과 연관이 있던 없던 뭐 정치적인 인물이든 아니든 부자들도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자산가들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보관하고 뭐 궁극적으로는 조금 이제 이 권력으로부터 은닉하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해외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트럼프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트럼프 대통령은 아는 거죠. 내가 중국의 관세를 높이 매겨서 중국의 물건이 미국에 안 팔리게 하고 그리고 중국 내 내수 경기가 그로 인해서 진작되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도 폭락해, 주가도 폭락해, 어딘가로 돈을 옮겨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으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금이 이제 한켠에 있겠죠. 금도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고 비트코인도 엄청 각광받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해외로 이전이 굉장히 쉽다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금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게 만들어서 이 중국 내수가 안 좋으면서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미국이 비트코인 친화 국가가 되고 뭐 미국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 세우시면 법인세도 깎아주고 뭐 자본이득세도 없고 막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미국이 남은 비트코인 100만 개를 전부 채굴하게 하겠다라면서 채굴 기업들도 막 모셔가려고 지금 하죠.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에 있는 대부호들, 특히 상하이방을 정점으로 한 이 부호들의 자금을 다 미국으로 끌어오게 만들어 중국을 완전히 골로 가게 하겠다. 지금 이런 계산이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이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상속 증여세 없는 천국, UAE, 아랍에미레이트죠. 여기로 투자 이민 간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규제가 없어서 이 UAE로 엄청난 세계 부호들의 돈이 다 몰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기사에 중국 등 아시아권 부호들이 최근 대거 옮겨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등 아시아권 부호들이 두바이가 있는 이 아랍에미레이트로 자기 비트코인을 가지고 싸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기 있는 부동산을 사요. 그래서 UAE, 두바이가 요즘 비트코인 관련된 이벤트가 많이 열리고 막 컨퍼런스가 매년 엄청나게 큰 규모로 열리고 막 이러는 게 돈이 몰려드니까 그런 겁니다. 돈이.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와요?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싱가포르였죠. 근데 싱가포르보다도 오히려 자본이득세가 더 낮고 법인세가 더 낮은 지금 UAE, 두바이로 이 중국 부호들이 비트코인을 사들고 막 가고 있는 중입니다. 3년 연속 100만 장자와 고액 순자산 보유자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물결을 미국으로 좀 틀고 싶은 걸 수도 있겠죠. 예, 두바이 뭐 가면 좋지만 뭐 세금 낮고 그래도 인프라도 없고 뭐 중동이고 뭐 이런 이제 뭐 불편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미국으로 와. 미국으로 오면은 다 해줄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이런 기사 나온 거 아세요? 비트코인 시니어들이 많이 투자한다.
원래는 비트코인 투자하면 20대였어요. 원래 제가 7년 전에 비트코인 시작했을 때는 10대, 20대가 이 투자의 주축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랬던 걸로 저는 느꼈어요. 근데 최근 나온 환경 기사를 보면 투자액이 20대의 9배를 넘어섰습니다. 시니어들의 비트코인 투자액이요. MZ 제치고 60대 이상 평균 투자 금액이 1위. 그래서 60대 남성 이모 씨는 5년 전부터 매달 30만 원씩 투자해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 은퇴 후 풍족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누적 수익률이 약 210%나 된다 하십니다. 이 60대 남성인 이모 씨가 아무래도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이 전비시 구독자분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채널도 40, 50대 또는 60대 분들까지 이 시니어 중장년층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피부로 느끼기에도 요즘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 보면은 다 이제 이런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전략적인 재테크 수단으로서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에 희망으로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자기 자산을 담고 막 불법인데 채굴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중장년층,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그런 분들이 당연히 빠르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적립식 투자 매달 30만 원씩 하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선호하신다.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업비트 고객의 가상자산 보유액 가운데 47.3%가 비트코인이었다. 그 뒤로 리플 15.8%, 이더리움 9.9%의 상대가 안 되죠.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비트코인 선호도가 높았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만약에 60대 분들도 리플, 이더리움 또는 뭐 다른 도지코인 이런 알트코인으로 많이 갔다면 조금 아쉬울 뻔했는데 이 가치를 알아보시고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찐이구나. 뭐 직관적으로 미국도 중국도 다 비트코인 하니까 우리도 비트코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거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단하고요. 네, 응원합니다. 제가 이 전비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이 비트코인 관련한 좋은 소식 또 좋은 인사이트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분만 비트코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다소 길었지만 재밌으셨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